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 강좌를 맡은 류상윤입니다.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로 면방직업의 수출산업화라는 주제로 면방직업의 수출산업화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방 이전 조선인들은 많은 섬유 제품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해방, 분단, 전쟁이라는 시련을 겪은 후 미국 원조의 도움을 받아 자급화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에는 면방직업, 직물업, 편직업, 모방직업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급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은 한국 섬유산업이 새로운 과제를 맞닥뜨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첫째로 거의 모든 섬유 제품의 국내 수요가 정체했습니다. 국내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생산시설이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 시행되어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개선되면 다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는 했지만 기업들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미국 경제 원조가 1957년을 정점으로 감소했고 더 줄어들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한국 섬유산업이 상당한 정도의 자급을 달성했지만 원료의 수입은 원조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면방직업의 원면, 레이온 직물업의 레이온사, 모방직업의 원모와 반제 원모가 모두 원조를 통해 수입되었습니다. 원조가 많을 때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원료를 수입할 수 있었는데 원조가 줄어들면 원료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수출이었습니다. 수출을 함으로써 국내 수요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원료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출의 필요성은 이처럼 섬유산업 내부에서 1950년대 후반에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섬유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섬유 제품의 수출액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961년부터 2000년까지 그려본 것입니다. 증가율을 보기 쉽도록 수출액은 로그 눈금으로 표시했습니다. 수출액은 1961년에 100만 달러에서 빠르게 늘어나 1970년에는 800만 달러, 1980년에는 22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131억 달러의 정점을 찍는데 이후 하락하게 됩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1년에는 2%, 1962년에는 4%에 불과했지만 1963년 9%, 1964년 16%로 상승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12% 내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10% 내외의 비율로 섬유산업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부터 수출산업으로서 성장한 제사업을 제외하고 1950년대 후반에 가장 먼저 수출에 나선 것은 면방직업이었습니다. 면방직업은 해방 이전에 만주 지역에 수출한 경험도 있었고 개별 기업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고 기업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대한방직협회라는 업계단체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면사와 면직물의 수출액 그리고 그 둘의 합계가 섬유제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1961년과 1962년에는 면직물만 수출되었고 이후에도 1969년까지 90% 이상이 면직물이었습니다. 1961년은 면직물 86만 달러가 수출되었는데 섬유제품 수출의 86%였습니다. 다른 섬유제품의 수출이 시작되면서 이후 비율이 빠르게 낮아졌지만 1972년까지 20% 이상이었고 1980년에도 19%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면사의 수출이 면직물 수출보다 더 빨리 늘어 1980년에는 면사와 면직물의 비가 66대 34가 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는 면사, 면직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져 1990년에는 8%, 1997년에는 5%까지 떨어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면사 수출은 정체하고 면직물 수출은 늘어서
1990년대에는 면사와 면직물의 비가 3대 7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의 관점에서 면사, 면직물의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이 두 품목은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면사와 면직물을 함께 생산하는 면방직업과 면직물을 생산하는 직물업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중 대한방직협회에 속한 면방직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협회에서 집계한 통계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가 그 통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이라는 개념입니다. 면방직 기업들이 생산한 면사는 일부는 직접 수출됐지만 다른 일부는 편직 공장의 원재료로 쓰여 편직물로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산한 면직물도 일부는 직접 수출됐지만 다른 일부는 옷의 원재료로 쓰여 옷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품의 중간재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방직협회는 회원 기업들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함께 집계했습니다. 1976년까지는 직간접 수출액을 합한 수치만 구할 수 있고 구별된 수치는 1977년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방직 기업들의 직간접 수출은 1980년대 중반까지 섬유 제품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985년을 예로 들면 직접 수출은 전체 섬유 제품 수출의 15%, 간접 수출은 29%, 합해서 44%였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면방직 기업들이 면사와 면직물만 수출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학 섬유를 짧게 잘라 면처럼 단섬유로 만들어서 그것을 면과 함께 방적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성질의 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 면방직 기업들은 혼방사 생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아예 화학 섬유만으로 방적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면방직 기업들의 직간접 수출에서 혼방사와 혼방직물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1977년에도 약 절반에 달했고 이후 그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에 비해 면사, 면직물의 직간접 수출은 정체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섬유 제품의 수출 확대와 면방직업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면방직업의 초기 수출과 원면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